폭우가 휩쓸고 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이 넘었지만 차량 수십 대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차 문을 열어보면서 혹시 모를 희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Wir haben noch keine Erkenntnisse, ob da Personen eventuell noch drin sind. Wir hoffen, dass alle geschafft haben.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을 기준으로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16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되거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수백 명이 넘습니다. 최악의 홍수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Wir haben einfach nur geschippt, Zeug raus, was man machen konnte. Meine Mutter ist auch obdachlos. Ich weiß gar nicht, mein Betrieb ist abgesoffen, wo ich arbeite.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더크로 벨기에 총리,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Möglicherweise wird erst in Wochen geklärt werden können, wie groß die Schäden sind, die zu ersetzen sein werden. 피해 복구와 재건에 수십억 유로, 우리 돈 수조 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독일과 벨기에 정부는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독일 서부.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중복 보고와 혼선이 많아 정확한 인명 피해를 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라인란트 발츠주 아르바일러 지역의 슐트 마을은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홍수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집을 고치고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장비와 일손이 부족합니다. Fleißig am Arbeiten. Wir haben unheimlich viele Aufgaben, die uns teilweise gar nicht bekannt waren, weil wir solche Situationen ja nicht kannten. 말루 드라이어 주 총리와 함께 피해 현장을 찾은 메르켈 총리는 초현실적인 광경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며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대책이나 농림 정책을 세울 때 최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Nicht ein Hochwasser ist das Beispiel für den Klimawandel. Aber wenn wir uns die Schadensereignisse der letzten Jahre anschauen, dann Jahrzehnte, da sind sie einfach gehäufter, als das früher der Fall war. Also wir müssen uns anstrengen, sehr anstrengen. 드라이어 주 총리는 홍수에 대비해 몇 년간 10억 유로가 넘게 투입했지만 이번 홍수는 너무 빠르고 엄청난 규모여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군과 경찰, 소방대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 100m 넘게 줄이 이어지는 무료급식소 앞. 어르신들은 직원들이 미리 나눠준 얼음물로 더위를 달래거나 부채질로 열을 식혀봅니다. 드디어 시작된 배식. 식사를 받아들곤 뙤약볕 아래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그늘이 드리운 공원은 감염 우려로 폐쇄된 탓에 앉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섭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거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더위를 참다 정 힘들면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먹고 가려고 그럽니다. 기름도 닫아져 있고 안 닫아 있게 해가지고 못 가고 지하철 타면 시원하죠.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이 자주 찾던 실내 무더위 쉼터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운영을 하는 곳들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인이 되신 분들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가 1%도 안 되는 서울의 쪽방촌. 벌써 찾아온 열대야에 좁은 방 안의 열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 이 방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 쉼터를 이제 주로 이용하거든요. 며칠 전까지 자다가 냉장고 열기도 뜨겁고 이 선풍 켜봐야 또 더위가 이게 잘 안 돼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올여름.
감염 위험에 더위 걱정까지 취약계층에게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나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들의 모습은 이따금 화면에서만 보일 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서울 시내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좀 덜 해요, 애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원격 수업하면 아무래도 해이해지더라고요, 애들이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더 전전긍긍입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찾기 힘듭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맡길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신청하게 되고. 긴급 돌봄을 신청해도 되지만 시간이나 운영기간 등 조건 맞추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좀 이제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다가 그냥 뭐 포기하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의 정서적 고립입니다. 대유행 상황인 만큼 원격 수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게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은 뭐 천명대로 올라가면서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는 마음이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원격 수업만 할 수는 없다며 안전한 등교 수업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가장 붐비는 신도심입니다. 이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발길이 뜸해지면서 문을 연 업소가 드뭅니다. 8인일 때는 예약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4명이면 아예 손님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전남은 그동안 비교적 확진자가 적어 전체적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접촉자와 관련한 확진자가 늘면서 이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괴롭네요, 살기가. 이렇게 또 저 장사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인원도 제한도 되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힘드네요. 하루에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경상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 문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손님 받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운영은 해야 되지만 어려운 이 시국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버스 엔진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잇따른 폭발에 뒤따르던 차들이 멀찌감치 멈춰서면서 주변은 한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깜짝 폭발이야. 야, 너무 무서워.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7명이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낮 1시쯤엔 강원도 인제군 합강리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를 몰던 21살 강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화재로 이어진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한 골목길. 흰색 경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순간 휙 방향을 바꾸더니 행인을 치고 상가까지 돌진합니다. 70대 여성 A씨가 몰던 경차는 길을 가던 40대 남성 B씨에 이어 도로변 부동산 상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 있잖아요, 연기 같은 게. 딱 보니까 차인지도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죠. 이 사고로 차에 치인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들이닥친 부동산 상가 안에도 2명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게 의사들이 좀 들어 몇 명이 붙어가지고 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좀 응급조치한다고 들어갔다는데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A씨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분도 경황이 없으셨는데 저쪽 뭐 망원시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속도가 제어가 안 돼서 그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경찰관 분들한테.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수출 최전선인 부산신항의 야적장입니다. 화물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늘어선 가운데 작업 차량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적장에 있는 컨테이너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90%에 육박하는 상황. 마치 테트리스 게임에서 퍼즐을 움직이듯 야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쌓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통상 한 70% 내외에서 장치율이 관리가 돼야지 그 화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80%가 넘어가면 장비를 투입해서 화물을 재조작한다든지 하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에서도 일정이 늦어져 배가 지연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연쇄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재와 같은 벌크 화물 전용이던 다목적선과 다목적 보드에도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합니다. 빈 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마련된 임시 장치장에 가봤습니다. 배뿐 아니라 컨테이너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쉬는 날 없이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의 약 99%가 동원됐는데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도 화물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적선사 HMM이 수요가 높은 미주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있지만 숨통을 틔우기엔 부족합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물량이 늘어나는 해운업계의 전통적 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 꽉 막힌 바닷길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제첩의 서식지입니다. 어민들이 전통 어구인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 올립니다. 전부 다 돌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 조업을 이어가 보지만 자취를 감춘 제첩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루 최대 500mm 넘게 퍼부은 폭우와 섬진강 상류댐의 방류까지 더해져 서식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제첩 생산량은 지난해 10분의 1.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일용직이나 뭐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에 정정 근근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대책이 어민으로서는 없습니다. 어민들은 댐 방류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동구는 정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업권 피해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금액을 정부가 하든 수자원공사가 하든 보상을 해야 되고 중재 역할을 하동군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첩 서식지 복원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종폐사업 지원에 해마다 4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올해에는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복원에는 대략 3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어민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설악산 주전골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529호 오색약수. 약수가 솟아오르던 안반은 바닥을 드러낸 채 거의 말라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달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철분과 탄산이 많아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한 오색약수를 기대한 관광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아쉽고 좀 많이 서운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은 약수가 마른 원인으로 인근 호텔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 탄산 온천을 증설하면서 취수량이 늘어난 탓이라는 겁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설악산 명물 오색약수 명맥이 끊기면 관광객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 양양군과 호텔이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임시로 온천수 사용량을 증설 이전 수준 이하로 줄였고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런 조치에도 약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2약수터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새가 사는 서해안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신의 곁을 내주고 먹이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 속에 특히 눈에 띄는 새가 있습니다. 뭉툭한 부리가 인상적인 천연기념물 205호 저새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새입니다. 우리의 서해안은 저새가 알을 낳아 모이는 세계 최대 번식지입니다. 그게 고마워 위기에 빠진 알을 찾아 인공 부화를 시도했습니다. 워낙 사람을 피하는 예민한 새라 무거운 탈석하며 새끼의 눈을 속이는 수고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이 방역복 그리고 이 탈 그리고 마스크까지 낀 상태로 최대한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끔 한 뒤에 저희가 먹이를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5마리를 줄여 월동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도 없이 무리에 잘 섞인 한 마리가 800여 킬로미터를 돌아 고향을 찾은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중국을 제 고향 삼아 사는 녀석도 있고 서해안을 떠나지 못한 채 겨울을 보내다 생을 끝낸 새도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살아남은 저 새만이 건강한 알을 낳는 게 자연의 뜻이라서입니다. 또 이런 희생 감수하고 어떻게든 저 새의 고향을 지키겠다는 모두의 노력으로 한때 300여 마리 남았던 새는 이제 5천여 마리가 되어 서해 여름 바다 위를 논일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6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보행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기다리는 곳인데 전동 킥보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용 시간이 끝나자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겁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단속원이 곧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해 갑니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는 시범 삼아 견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킥보드 업체 측의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차도와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로 등 보행 환경에 직접 방해되는 장소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됩니다. 일반 보도에서는 민원 신고가 들어올 경우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견인합니다. 방치된 기기는 QR코드만 인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 5천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도록 서울시에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성동과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 등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마이애미데이드 911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Yes, I'm at Champlain Tower. Something's going on here. You got to get us out of here. Okay, you're in your apartment right now? Yes, but half the building's gone. Okay, are you able to get out through the staircase? No, the staircase is closed. 현장에서는 패닉에 빠진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Hurry up! There's a big explosion. What's going on?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I don't know. There's a lot of smoke going on. I can't see anything right now. 아파트가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가 하면 출구를 못 찾겠다는 호소도 잇따릅니다. Yeah, but there are many stores of the building that went down. The building just went to the sinkhole. So there will be many people there. We can't find the exit. We're in the stairs, but we don't know which stairs we can get out. 붕괴한 아파트 건물에는 중대한 균열이 있다는 진단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지적된 수영장 근처 하층부에서 붕괴가 촉발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워싱턴 내셔널즈 간의 경기가 열린 워싱턴 DC 내셔널파크 경기장 밖으로 관중들이 뛰쳐나갑니다. 6회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 3루 쪽 출입구 바깥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총성이 울리자 관중들은 서둘러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갔고 선수들도 경기를 중단한 채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thought it was fireworks at first. A couple people started running, and then as you saw more and more people running, and then we heard more shots. That's when we realized it was real. 경기장 바깥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2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간의 총격이 벌어졌고 경기장 바깥에 있던 관객 1명이 다쳤습니다. The individual, the female who was struck by gunfire outside the stadium is receiving medical care and is expected to be okay. 이 경기는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가 출전 중이던 경기였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소속된 샌디에이고는 6회 초 3점을 추가해 8대 4로 앞서고 있었지만 6회 말을 앞두고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3회 초 1사 2삼루에서 워싱턴 선발 패트릭 코빈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점수를 벌렸습니다. 게임이 중단된 이날 경기는 이튿날인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노래하는 BTS의 신곡에는 수어를 활용한 춤이 등장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펴고 몸을 긁는 듯한 동작은 즐겁다. 손바닥에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은 춤추다. 두 손으로 V를 만드는 동작은 평화를 뜻합니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BTS 팬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수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It's allowing, deaf armies and deaf people in general, as well as sign language, to become normalized, and that is so important to us.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청각이 손실된 전 세계 15억 명이 음악을 즐기도록 도움을 줬다며 감사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도 이른바 수어 댄스 챌린지 영상을 통해 춤을 알리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랑 수아라는 특별한 안무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 이 노래를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으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BTS 팬이 아닌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무에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와 같은 농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BTS는 국제 표준 수어를 활용했습니다. BTS 측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대표 단어를 고른 뒤 전문가와 수차례 상의해 안무를 만들었고 동작과 표정을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식돼 수화가 아닌 수어로 불립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음보살상 앞에서 관객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숨은 그림이 유리벽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에 반사된 관음보살과 그 뒤쪽 예수상이 투영돼 겹쳐지면서 마치 한국판 피에타 같은 형상이 보입니다. 문화재와 우리 근현대 작품을 관통하는 한국의 미를 탐구하는 전시회. 유물과 현대 작품을 나란히 놓는 대신에 관객이 관계성을 탐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전시관에서 방해꾼으로 여겨진 유리의 반사와 잘 사용하지 않는 삼각 좌대를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백자 뒤로 다랑아리를 찬미한 그림이 어우러지고 미륵불이 선 삼각 유리벽에는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장르와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신화나 이야기들이 구전이 되면서 서로 살이 붙기도 하고 역사적 배경이 또 붙기도 하는 것처럼 전시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점을 통해서 다양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꽃을 밟으며 들어서자 모란 향기 가득한 정원이 나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힐링 장소로 뜨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올해 초 군사의례전에서 마치 사열하듯 갑옷을 배치했고 신도자전에서는 영상을 활용해 근대 조선 왕실 식탁을 재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관객이 주체가 되는 요즘 전시회, 스스로 미감과 의미를 발견하는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ميداليتي المفضلة هي ذهبية الألعاب الآسيوية. كوني أول بنت عربية بحصل على الميدالية الذهبية بلعبة التايكوندو. لحتى يعني إن شاء الله أقدر أحقق كمان ميدالية أولمبية ليساهم في انتشار الرياضة يعني الأردنية بالأخص رياضة التايكوندو بين البنات. Hi, I'm Kimi Alizadeh. I'm 22 years old. I want to be an Olympic champion. I think Taekwondo changed my life, because after Olympics, after World Championships, when I got a medal, I was the first athlete in Iran. I had 8 surgery because Taekwondo, yes. When your mind is calm and nothing in your mind, you can training very better. You can focus on your competitions, focus your training, and yes, now everything is okay, and I can. The important thing is I can have my personal life and my sport life together, and it's an important point. Yes. I should say, if my husband wasn't with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with me, because he helps me in sport life, in personal life, give me a lot of motivation.